다람쥐다. 다람쥐 먹을 거 달라고? 지금 앞에 있는 그 부처상이 마의 선각 육존불 그 불상 중에 그 삼존불이 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쪽 삼존불입니다. 우선 그 뜻부터 보게 되면 마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위벽에 새긴 것을 뭐 마에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각은 무엇인가? 선각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데 이 부분 같으면 아주 깊이 파였습니다. 깊이가 상당 한마디가 들어갈 만큼 깊이,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갈 만큼 깊이 파였고, 이런데도 보면 선을 굉장히 깊이 팠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것이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하면 이 마에불이 선각이기 때문에, 물론 저 앞에 설명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선각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마모가 돼서 이렇게 흐릿하게 됐고, 거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과 같다, 회화에 가깝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각도 엄연히 조각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조각이고 회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일 이게 다 마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회화가 아닌 돌 조각은 마모가 되면 사라집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할 것이고, 이게 선으로 새겼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크기가 대단히 크죠. 이렇게 큰데 아미타불이라든지 이 보살의 그 차림새,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조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점, 선, 면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수성펜을 살 때, 볼펜을 살 때, 혹은 연필을 살 때, 굵은 거 사면 어떤 거 삽니까? 0.5mm 이러면은 상당히 굵습니다. 사람들이 선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거 굵기 2cm 이상입니다. 더 넓습니다. 이 선 하나하나의 넓이가. 나비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각은 붓으로 그린 듯하다, 이런 거는 워낙 섬세하게 곡선은 곡선으로서 이렇게 살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그것이 돌을 제대로 조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각 육존불이 있는 이곳은 바로 앞에 삼능계 제3사지, 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이 있던 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절터와 연관되어 있다. 결국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있던 절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불상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어떤 모양입니다. 지금 그 조각상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제3사지뿐 아니라 좀 저쪽 건너편에 제2사지도 결국은 이 불상과 관련이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특징이 이게 서로 다른 이쪽 면하고 다른 이 옆에 면, 이쪽에 서로 다른 바위에 3존불 이렇게 각각 새겼기 때문에 합해서 6존불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는 이쪽 3존불을 별도로 그 명칭을 부여하고, 이게 이제 유형문화재니까 또 저쪽 3존불을 또 별도로 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볼 것이, 동일한 절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여기 위에 목조 건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조 건물이 두 채였다면 가능하고, 만일 한 채였다면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분리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목조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바위에 위에 이제 요 암벽 벽면에 보면은 목조 가구 흔적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위에서 기와 조각이 다량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 그 시기는 대략 통일신라 때 정도로 잡고는 있는데, 이것은 보다 더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근거를 찾아내면 시기는 더 과거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벽면에 목조 가구가 있었다. 위에 올라가면 또 뭐 그 홈도 파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 학예 연구사들하고 해서 아주 많은 인원이 긴 세월 동안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법당이 있었다. 여기 법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문화재 해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 전문가들은 여기 불상에 채색이 됐었다. 보통 절에 가면 부처님이 있으면은 아주 그냥 금색으로 전체 칠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이제 금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색깔 옷을 입은 그런 채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기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 어떤 절에 있는 불상은 정말 막 빨강, 파랑 이렇게 색칠해 놓은 그 옷을 입은 그런 불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게 더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자, 이 위에서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나와서 법당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여기 3존불, 여기 3존불 이렇게 있는데, 이 6존불의 바위벽, 이 바위벽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집의 한쪽 벽이 되겠죠. 우리가 방이면 방의 한쪽 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위벽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바람을 다 덮어 쓰는 노천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곳이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실내였다. 이건 대단히 이 불상을 우리가 그 연대를 측정한다든지 불상의 상태를 본다든지 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아주 색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 불상은 법당이 무너져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실내에 있었다. 집안에 있었다.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었다. 우리가 방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 놓듯이 집안에 있으면 뭐 햇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손상되는 것은 대폭 줄어들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의 선각 육존불에 대해서 뭐 소개만 하면 올라가서 위에 여기 물이 못 떨어지게 바위에 이렇게 선을 쭉 파가지고 물이 밖으로 빠지게 했다. 그런데 실내였으니까 여기로 물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목조 건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그겁니다. 이 마의 선각 육존불이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한 마의 선각 그 불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여기도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거의 마모가 아주 심하게 됐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모저모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거, 육존불이 이렇게 삼존불 나란히 있다는 거 특이하다고 보고서도 이야기하고 또 문화재 관련 그 서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이 협시보살이 보면 이제 여기 꽃을 들고 있는데 꽃을 공양하고 있다. 이게 또 특이하다. 뭐 특이하다는 거 많습니다. 이제 여기 잘 보이는 쪽부터 보면 이쪽 협시보살의 그 목에 이렇게 구슬이 3개인가 달린 이거를 이제 영락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 영락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신라의 누에 대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건데, 어떻든 영락 장식이 있는 그 목에 이 목걸이 같은 건데 이걸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석가열에 저쪽 큰 바위면 거기 삼존상을 보면 그 삼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기법이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쪽 삼존상에 비해서 석가열의 삼존상 쪽은 조각이 좀 대충이고 수준이 떨어지고 못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봤듯이 석가열의 삼존상이 있는 쪽은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일 좋은 1등석입니다. 편편하고 넓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인데 여기는 좀 옆으로 사랑채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지금은 이 불상은 잘 나와 있지만, 그런데 왜 그쪽의 조각이 수준이 떨어진다느니, 또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례가 좀 안 맞는다. 이러면 미술품으로서 역시 좀 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게 변변찮다. 심하게 말하면 변변찮다. 그리고 그쪽은 마모가 심합니다. 똑같이 법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뒤죽박죽입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어디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이 마의 선각 육존불은
이쪽에 삼존불, 이쪽에 삼존불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뉜 부분입니다. 여기가 왜 나뉘었는가? 일부러 나눠서 그렸는가? 그게 아니고 국립연구소에서도 지적을 하듯이 자연적으로 나뉜 이 암벽을 중앙선으로 두고 양쪽이 나뉘었다 하는 겁니다. 바위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저쪽에 삼존불, 이쪽에 삼존불인데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다. 아주 넓은 바위면이다.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이쪽 이제 본존불 부분은 우리가 애써서 봐야 합니다.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여기 이제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좌상입니다. 본존불은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쪽도 얘기를 할 텐데 저쪽은 중앙에 있는 본존불이 서 있습니다. 아, 이게 참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본존불이 앉아 있고 저쪽은 본존불이 서 있다. 이게 조화를 맞추려면 저쪽에는 좌우의 협시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 못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는 양쪽 다 꽃을 받치고 있죠. 이쪽은 본존불이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있는데 좌우의 협시보살이 서 있습니다. 아, 참 무슨 우리가 음향을 맞춘다, 무슨 리듬을 맞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맞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자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앉아 있는 석불 좌상 이 본존불은 석가열애불입니다. 이제 석가열애불은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부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징은 여기서도 보이는데 이 석가열애불은 머리에도 이렇게 두강이라고 하는 원형으로 커다란 두강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몸에도 아주 두텁게 이렇게 신광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 하시겠죠? 저쪽 본존불은 어떨까? 그렇습니다. 저쪽 본존불은 신광이 없습니다. 두광만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 두광이라는 부분에서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도 좌우 협시보살도 두광은 있고 저쪽에 좌우 협시보살도 두광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슨 헬멧 쓴 것처럼 둥글게 표시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이는 석가열애불 이쪽 본존불은 이렇게 두터운 신광이 표시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도 목에 커다란 구슬이 달린 영락장식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직접은 분명하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협시보살의 목에 영락장식이 있다는 것은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이쪽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목걸이는 우리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봤던 목걸이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협시보살을 보면은 협시보살이라는 뜻은 좌우의 본존을 도와서 있는 보살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 석가열애불이 있는 이쪽 삼존불에서는 석가열애불의 좌측, 우리가 볼 때 우측, 여기에 문수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에는 보현보살이 있다. 이제 그런 보살을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은 불법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돕는 그런 힘이 있고, 특히 중생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지혜의 보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쪽 삼존불은 그 중앙의 본尊은 아미타불이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또 그 아미타불의 좌측, 거기는 관세음보살, 맨 저쪽 끝에 거기는 대세지보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름도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걸 알고 있어야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게 좀 비례가 안 맞는다. 그 미술적인 기법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가운데 앉아 있는 본존불, 석가열애불이 협시보살, 서 있는 협시보살보다 너무 크게 표현이 된 겁니다. 보통 앉아 있으면 키가 작아야 하겠죠. 서 있으면 커야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협시보살을 작게 표현하고 본존불을 크게 표현하다 보니까 비례가 안 맞는다. 흔히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비례를 잘 맞추지 않는 것은 고대로 갈수록, 좀 더 과거로 갈수록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이 두 바위면을 봤을 때 이제 이쪽을 동쪽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을 서쪽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아미타불은 서쪽의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향도 하나 있다. 이 불상에서 그 본존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좀 이 남산의 불상을 볼 때는 매우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본존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 저쪽 아미타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 이제 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1997년에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때 이미 저 좌협시보살은 균열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도판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으로 이미 그렇게 균열이 있고 마모가 됐고 그렇다. 저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쪽 삼존불이 더욱 알아볼 수 없고 더 마모가 심하고,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삼존불, 거기는 본존불이 서 있다고 했죠. 좌우 협시보살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꽃을 바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본존불이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두광만 있고 신광은 없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미타불은 내세의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서방세계의 부처님입니다. 극락 정토의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토종, 정토교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서양에서도 모탈이라고 해서 반드시 죽게 돼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게 되면 극락왕생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연불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토종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불이 어떤 힘이 있는지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이야기했죠. 저쪽 아미타불 좌우의 협시보살은 무릎을 꿇고 꽃을供養을 한다. 그리고 협시보살도 이 두강은 있다. 근데 꽃을供養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석가열의 삼존불과 비교했을 때 저쪽은 서쪽이고, 우리가 방위불과 관련을 해서 보더라도 아미타불은 당연히 서쪽에 보통 배치를 한다. 일반 그 사찰에 가보면 극락전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보고서에서 이거 특이하다 라고 했던 점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이 석가열의 삼존불하고 아미타열의 삼존불을 이렇게 나란히 새긴 거는 예가 없다. 특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세운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뭐 옆에 이렇게 딱 붙여놓지는 않았습니다. 나란히 새겼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이렇게 새겨졌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나란히 새기기로 동시 작업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특이하다 하는 것은 이상하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본존불이 좌불이고 저쪽은 본존불이 입불이고, 그리고 이제 협시보살이 저쪽은 앉아 있고 이쪽은 서 있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대조적으로 배치한 것도 특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칭을 따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바위가 서로 다르다. 삼존불 나뉘어 있다. 이제 이런 걸 갖고 문화재 2개로 명칭을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이쪽이 묘사력이 떨어진다. 균형미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 육존불이 실내에 있었는데, 말하자면 집안에 있었는데 어째서 이 균열과 마모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것인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가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의 선각불상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이 마의 선각 육존불. 그런데 그러면 석가열의 삼존불은 그 묘사력이 떨어진다. 그럼 아니라는 것인가? 이쪽과 이쪽은 다르다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쪽 석가열의 삼존불 이쪽이 먼저 제작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충 거기에 장식이나 뭐 구도가 어디에 있는 무엇과 비슷하다. 이걸 갖고 연대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은 제고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육존불을 묶어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제작됐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과거의 연구 방식에 힘입어서 보다
창의적인 연구로 이것을 새로 밝혀내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